안녕하세요, 모터루프 신승영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승해볼 신차는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한국GM은 향후 5년간 15종의 신차를 내놓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이코녹스는 그 두 번째 신차입니다. 저희와 함께 시승을 통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시죠. 네, 전면부는 이제 쉐보레 디자인의 아이덴티티인 듀얼 포트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에어로 셔터 그릴이 적용됐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공기저항을 줄여주고, 겨울에 냉간 시에는 이제 실내 엔진룸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온도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좌우 측면으로 LED 헤드램프와 LED 데이라이트가 붙어 있고요. 후드에 이렇게 음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이라든가 램프라든가 후드 디자인만 본다면 세련된 세단의 느낌도 풍기고 있는데요. 뒤에서 한 발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이렇게 SUV에 다운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측면의 특징은 프론트 오버행, 그리고 리어 오버행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짧은데요. 마치 미니처럼 전후 오버행이 굉장히 짧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올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실내 공간을 충분히 뽑았기 때문에 뒷좌석이라든가 앞좌석에서 넉넉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C필러 앞쪽 크롬 장식과 D필러 이렇게 극적으로 떨어지는 라인들을 보면 굉장히 샤프하면서도 엣지 있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운전석에서 개폐 여부 단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어에 이렇게 오프, 그 다음에 맥스, 그 다음에 4분의 3. 저는 맥스로 일단 해놓는데요. 맥스로 할 경우에는 트렁크가 여기까지 열리고, 4분의 3 지점으로 했을 때는 이 지점까지 열립니다. 트렁크 2열 시트 폴딩이 버튼이 여기 양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당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2열 시트가 풀플랫 상태로 폴딩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2열을 접을 때 최대 1800리터까지 적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2열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하단부에는 히든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히든 스페이스를 통해서 스페어 타이어가 위치하고 있고, 히든 스페이스 공간은 이 안쪽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뭐 청소용품이라든가 일상생활에 차에 꼭 두는 뭐 워시액, 여분 워시액이라든가 이런 청소 공간을 두고 이 윗부분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기지 거리가 양쪽에 있고, 여기 소켓이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차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해서 여유가 있는 편이고, 약간 균일하지 못한 품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신 분들은 살짝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품력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단차를 따지진 않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신차 출고하신 분들이 요즘 업체, 전문 업체를 통해서까지 신차에 대한 뭐 이런 도장 흠집이라든가 이런 단차까지 다 측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 뭐랄까 단점이 될 수 있겠다. PDI 센터에서 이런 걸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차들이 미국산 세단을 가져올 때 초반에 이런 품질 단차에 대한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임팔라를 수입해 본 경험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스포츠카라든가 이런 걸 해봤지만 물량이 굉장히 많은 모델의 경우 그 PDI 작업을 잘 하지 않을 시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2열 공간, 무릎 공간, 뭐 레그룸 굉장히 넉넉합니다. 헤드룸 자체도 넉넉하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를 작동시키면 이렇게 뒷좌석에서도 우수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간감에서 아무래도 휠베이스를 극단적으로 뽑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이렇게 넉넉하게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플랫한 바닥.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 요 센터 콘솔 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뭐 한 뼘 정도만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렇게 뒷좌석에서 더
넉넉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USB 포트, 그 다음에 C거잭, 그리고 특징적으로 220V가 지원됩니다. 220V가 지원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뭐 청소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노트북 충전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220V 이 단자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뒷좌석에서 다른 모델에 없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시트는 2단으로 리클라이닝 가능합니다. 여기 일단 2단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약간 더 당기자면 이렇게, 그리고 2단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구성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이 정도, 좀 더 나았으면 어땠을까, 좀 더 길게 뽑았다면 어땠을까, 좌우 팔걸이 높이를 좀 맞춰서 쓰면 어땠을까. 요 부분은 약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고, 그 외에 공간감이라든가 시트 착자감, 뭐 개방감, 덕트 외의 옵션들 뭐 다, 나머지 뒷좌석은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의 소재를 신경을 좀 덜 쓸 수밖에 없겠지만, 이 정도면 무난한 가격 대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 코스는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파주까지 약 45km 구간, 뭐 거의 막히지 않을 경우에는 뭐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시승 코스이기 때문에 시승을 하면서 1열에 대한 인테리어 평가와 함께 주행 감성이라든가 아니면 파워트레인, 뭐 전반적인 안전 사양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구성은 운전석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조 장치부터 보자면 이제 버튼 마감과 다이얼 소재가 조금 괴리가 있어요. 다이얼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버튼을 누르는 조작감은 느낌이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다이얼은 고급스럽지만 버튼에 대한 누르는 터치 조작감은 살짝 떨어진다는 게 아쉽고요. 물론 구성 자체나 배치는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운전 중에도 눈을 직접 살짝 이렇게 시선을 큰 이동 없이 공조장치를 조정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 위에 플로팅 타입은 아니지만 구성 자체를 약간 구분 지어 있는 형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리부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한국 GM에서 직접 적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을 뭐 하자면 변속기, 이것 역시 토글 방식입니다. 토글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글 방식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앞쪽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과 USB 포트, 그리고 AWD 이제 버튼, 파킹. 상대적으로 센터 페시아에 있는 버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센터 콘솔 부분에서 이렇게 변속기 주변에 버튼부는 크게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다이얼이라든가 버튼을 센터 콘솔 부분에 많이 배치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약간 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계기판에 대한 시인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화려합니다. 속도계나 RPM 게이지가 조금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가운데 디지털 계기판이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최신 안전장치가 기본 가장 낮은 트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반 추돌 경고장치, 긴급 제동장치, 그리고 차선 유지장치, 차선 경고 이탈 경고장치, 그리고 스마트 하이빔, 그 외 기타 다양한 안전 장비가 기본 옵션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차의 스마트 센스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기아차의 드라이브 아이즈처럼 패키지로 옵션으로 구성된 상품이 아니라 가장 낮은 트림부터 모든 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코녹스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었는데요. 초고장력 고장력 간판이 82% 적용된 만큼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안정적인 차체를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엔캡과 그리고 IIHS의 신차평가, 충돌평가 등에서도 모두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면서 안전성에서는 이미 입증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시 모델의 경우 1.6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살짝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 산타페나 소렌토의 경우 2.0 모델, 그 다음에 8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 적용됐기 때문에 뭐 토크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변속
감에 대한 그런 부드러움이라든가 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시승을 해보니 일상적인 실용 구간에서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생각보다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시내 주행 아니면 고속에서의 가속력, 그리고 편안함, 승차감 등은 굉장히 무난하게 1.6의 6단 변속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전 모델보다 180kg 가벼워졌고, 산타페나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도 100kg 이상 이 차가 가볍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량화가 엔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시야가 굉장히 좋다 보니 운전하시기에도, 운전에 좀 서툰 초보분들도 운전하시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 차에 뭐 나뿐만 아니라 오너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아니면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운전을 해도 쉽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혼자 탄다기보다는 뭐 뒷좌석에 대한 가족, 그런 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누군가 태우거나 아니면 먼 거리,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편안한 주행,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움직임은 굉장히 좀 민첩해졌어요. RMDPS가 적용되어 있고, 물론 다른 모델들도 적용되어 있겠지만 방향 전환이라든가 자세가 굉장히 부드러운 만큼 이 차가 물렁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핸들링을 조작하거나 이렇게 차선 변경을, 연속된 차선 변경, 코너에서 이 차의 움직임은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다,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동력도 초반부터 끝부분까지 잡아주는 느낌이 괜찮은 편이에요. SUV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고속에서 아니면 급제동 시 밀리는 현상이 있는데, 차량이 굉장히 가볍다 보니 제동력이나 움직임, 라이드 앤 핸들링이나 제동력에서 그만큼 이점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코노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켜짐, 꺼짐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구간, 통상적인 구간에서는 전자식 4륜구동이 쉽게 작동하지 않고 약간 조금 더 토크를 필요하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필요할 텐데요. 이 차 자체가 200만원 정도 옵션을 필요합니다. 경쟁 모델들도 뭐 비슷한 가격대인 측면이 있죠. 이코노스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전차종 기본 적용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상위 모델, 경쟁 모델은 이제 고급 사양, 옵션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양인데, 이코노스에서는 전차종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자체에서도 굉장히 고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 시끄럽다거나 이렇게 로드 노이즈나 엔진음이 심각하게 들려오진 않아요. 국내 도로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정숙한 느낌? 물론 디젤 같은 경우에는 뭐 차후 몇 년 이후에 차를 타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차의 승차감, 이 차의 정숙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액티브 에어로 셔터 그릴인데요. 액티브 에어로 셔터 그릴이 적용되다 보니 고속주행 시 액티브 그릴이 작동하면서 공기 저항을 굉장히 낮췄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제 디젤 냉간 시 열을 빨리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엔진 관리에도 굉장히 좋은,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들어가 있는 차가 겨울 주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코노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햅틱 시트가 전 트림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요. 햅틱 시트란 말은 이제 신호를 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뭐 긴급 상황에서 이제 경고음을, 시트의 진동을 통해서 경고음을 알려주는데, 아무래도 경고음이 직접 울리는 것보다는 이제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에게만 알려주기 때문에 탑승자라든가 뒷좌석 동승자들이 불안감을 좀 덜 수 있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위에 플래그십 모델이라든가 더 대형 아니면 상위 모델에만 적용되는 사양인데, 이코노스에서는 전 모델 기본 적용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햅틱 시트만큼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고객 선호 사양이 가죽 시트인데 엔트리 트림의 시트가 직물인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햅틱 시트라는 기능보다 오히려 가죽 시트나 뭐 이런 걸 넣었으면 어땠을까, 사양 구성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차다 보니 특징적으로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요. 사이드 미러의 시야가 굉장히 좋고, 최근에 나오는 유럽산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 크기가 조금 작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야에 제한적이다 본데 시야적인 측면에서 개방감도 굉장히 넓고 사이드 미러를 통한 시야 확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1시간 남짓 1시간 동안 짧은 이퀴녹스 시승을 해봤습니다. 모토래프는 미국에서도 이제 디젤과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좀 짧은 시승기가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김한용 기자와 전소영 기자의 이퀴녹스 시승기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퀴녹스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연비를 기록했었는데요. 제가 자유로 45km 구간을 왕복하면서 나온 연비는 16이 살짝 부족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구간이었지만 공인 연비를 훨씬 더 넘었었는데요. 효율적인 연비와 더불어 넉넉하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 그리고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 여기에 최신 안전 및 편의 사양까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골고루 균형을 잘 갖춘 SUV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소렌토와 산타페라는 절대 강자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리고 수입차로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인지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엽이었습니다.